안녕하세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민석입니다. 네, 저는 띵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통이라고 하고요. 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희입니다. 저는 띵동 상담지원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델이라고 하고요. 띵동에서 사업운영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훈이라고 합니다. 박에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소수자 차별이 이렇게 만연한 사회 속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재난일 거예요. 2년 전이었나요? 5월 달쯤에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있었을 때 막 뉴스에서 막 성소수자 관련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이 성소수자 특히 뭐 동성애자들이 코로나인데 굳이 클럽에 가가지고 뭐 그런 이렇게 아무튼 우리의 안전을 위협했어. 거 봐. 막 더럽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그 청소년 성소수자들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피가 나진 않지만 피눈물이 나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방역 수칙 자체가, 그러니까 방역 자체가 이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 혹은 뭐 동선에 대한 어떤 공지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이다 보니까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띵동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헬스장을 끊어놓고 많이 못 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들이 운영을 중지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아예 모이지 못하게 운영을 하지 말라 해가지고 거의 문을 여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활동가들이랑 좀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냥 결론은 띵동은 계속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역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을 만나지 않는 게 정말 안전한 걸까? 띵동에서 가장 많이 상담으로 접수되는 주제 중에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좀 부대끼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하기도 더 쉬워지죠. 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 쉼터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어쨌든 남자 쉼터와 여자 쉼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나 젠더케어 청소년들은 아예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띵동이 아직 2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저녁 퇴근 무렵이 되면 이 내담자가 어디에 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잠잘 곳, 그 하루를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띵동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멈추거나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청소년 성소수자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길을 찾았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상 이런 지원 제도가 가구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 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월세가 걱정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위로나 공감이 아니라 생활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게 띵동이 직접적으로 이제 생활비 금전적인 지원을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돼가지고 불난집에 막 이제 물 길러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원했던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전화나 방문으로만 상담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줌 상담을 도입했고, 오늘도 오전에 청소년이랑 줌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안부도 묻고
제가 줌 배경 만들어가지고 뒤에 과일 바구니 비대면으로 선물도 하고 하면서 좀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 띵동은 그 홈프라이드 홈 프로젝트라는 이렇게 살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집에서 되게 정체성에 대한 거부나 부정이나 혐오 때문에 많이 집을 나오게 된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접근 가능한 자원들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좀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은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6월에 유튜브 라이브로 그 결과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최근에는 이 청소년 쉼터나 기관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온라인으로 교육을 좀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인보우 키트가 작년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지원되는 거로 이제 바뀌면서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레인보우 키트 안에 이제 뭐 방역 물품을 더 추가해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은 식품 같은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좀 보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하면 더 다양하게 보내줄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더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아, 로또 받고 싶다. 활동 받았어. 일동을 받았어. 그 로또를 어떻게 쓰게 아, 그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이제 띵동 센터를 지어서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들 마구 그냥 뛰어놀고 먹고 자고 쉬고, 그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소년 복지가 셧다운이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어떻게든지 일단은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니 쉼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소년 기관을 알게 됐고, 아 진짜 이분들에게 띵동을 정말 알려야겠다. 그리고 안면을 터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즉각적으로 연락을 드려야겠다. 정말 많은 채널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거든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여성가족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복지 정책 안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처,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청소년 단체로 등록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띵동 모든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사실 그 개인 곁에 누군가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보이지 않은, 하지만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면 혼자 그 삶을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띵동은 그런 단체로 남고 싶습니다. 띵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띵동이 가는 길이 사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띵동 처음 오신 거죠? 저희 열 체크랑 손 소독 먼저 해주시고요. 정상입니다. 방명록 쓰고 있거든요. 드디어 얼굴 보네요. 맨날 카톡으로만 봤는데. 맞아. 여기 목 좀 먼저 축여요. 우리 사과랑 포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포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와,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배는 안 고파요? 우리 드디어 만나네요. 오늘 맨날 카톡으로만 얘기하다가 우리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띵동이 오신 거. 안녕하세요.